지구 책방 여행마을. 안녕하세요. 지구 책방 여행마을 마을이장 꼬꼬마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 잘 지내셨나요? 내일인 7월 27일은 삼복 가운데 두 번째 날인 중복입니다. 삼계탕을 먹어도 좋고 내장탕을 먹어도 좋고. 혼자여서 같이 먹을 사람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우리 책방으로 놀러오세요. 제가 여러분의 말동무 겸 중복 밥친구가 되어드릴게요. 듣고 싶은 컨텐츠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6번째 책방 주인의 사생활 시작해볼까요?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책방 주인은 책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책 말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방 주인의 사생활. 6번째 아우말 대잔치는 무엇일까요? 두둥! 바로 게임 프린세스 메이커 2입니다. 이 프린세스 메이커 제 나이 또래 여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가끔 남자분들도 많이 아시거든요. 지금 아마 10대 초반은 모르겠지만 아마 10대 후반 중고등학생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30은 이 게임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 우리를 가히 이제 PC 게임, 특히 여자분들은 게임을 잘 몰랐는데 요걸로 인해서 이제 게임 덕후의 길로 진입하게 만든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프린세스 메이커 2라고 말했을까요? 네, 프린세스 메이커는 1부터 5까지 총 5편이 나왔습니다. 뭐 큐라던가 퀴즈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육성이 아니다 보니까 제외를 했고요. 왜 2를 말을 했냐? 가히 프린세스 메이커 게임 시리즈의 황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의 그 전설이자 토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선 이 게임은 가이낙스라는 애니 회사이자 게임 회사가 1993년에 발매한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흔히 이제 프린세스 메이커 2, 품의 2, 품의 2라고 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다들 약간 징크스 같이 뭐 전작 만화 속편 없다고 흔히 말하잖아요. 만화도 그러고 영화도 그러고. 그런데 얘는 걸 깼습니다. 정말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의 최고의 명작이에요. 명작. 이거 자타 공인 아직 이걸 넘을 게임은 제 기준에 없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할 때마다 이 게임을 만든 제작진의 철저한 계산 아래 우리가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재밌어. 어떡하겠다는 거야. 무려 20년이 지난 지금 25년 정도 지났죠? 해도 너무 재밌어요. 이 게임 센스가 정말 리스펙합니다. 게임의 주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아빠인 내가 마왕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용사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다가 하늘에서 1000개의 아이가 내려왔는데 제가 이 아이를 키우네요. 뭐 좀 떼똥한 스토리긴 한데 뭐 납득은 했다 칩시다. 그래서 딸을 10살에 받아서 8년 동안 잘 키워서 18살 성인이 돼서 그녀를 독립시켜서 잘 하는 게 엔딩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딸 이름 흔히 이제 바꿔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 바꾸면은 디폴트 그냥 기본으로 깔리는 네임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올리브 오일 맞습니다. 네. 게임을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간단한 프로필을 먼저 작성하고 시작합니다. 일단 아빠 이름과 성을 정해야겠죠? 그리고 딸의 이름과 성도 정해야 되는 거고 아빠의 생일, 딸의 생일, 그리고 딸의 혈액형까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딸의 생일이랑 혈액형이 은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만 혈액형이랑 별자리 이론을 믿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 혈액형에 따라서 스탯이죠. 흔히 오르는 능력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A형은 매달 도덕성이 30
오른다고 치면은 AB형은 감수성이 3 오르는 거죠. 뭔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혈액형 지론 있죠. 뭐 A형은 세심하고 B형은 감성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에 맞춰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치는 흔히 우리가 아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들이랑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나온 스탯을 거기가 따랐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체력, 근력, 지능, 기품, 매력, 도덕성, 신앙, 업보, 감수성, 스트레스. 이거 게임 해보신 분들은 제가 이 말 할 때 맞아 딱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런 기본 능력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일이라던가 혈액형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되거든요. 그런데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거는 딸이 세월이 지나면서 받는 교육이라던가 아르바이트 상성에 따라서 내려가거나 올라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딸이 무용 실험, 무용 수업을 받았다고 치면은 무용에서는 약간 기품과 매력이 좀 중요한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얌전히 올라가는데 만약에 딸이 나무꾼 알바를 했어요. 근데 나무꾼은 근력이 중요하잖아요. 대신에 이제 옛날 게임이니까 막 근육이 울렁불렁 하면은 이제 좀 기품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품이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수업으로 기품을 올려놨어도 알바를 하면은 기품이 다시 떨어지니까 결국은 똔똔이잖아요. 그래서 나름 이 게임 할 때 이제 전략적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스탯만 중요하게 봐야 되나? 아닙니다. 식단도 봐야 됩니다. 식단, 말 그대로 딸이 먹는 음식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인데요. 실제로 음식을 차리는 건 아니고 그냥 그 규범만 정하는 겁니다. 아이를 튼튼하게 키울지, 무리하지 않을지, 다이어트 시킬지. 뭐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튼튼하면은 매달 체력이 막 버쩍 올라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체력이 튼튼하면 스트레스를 받아도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신에 그렇게 먹다 보면 몸무게가 반대로 다이어트를 시킨다 그러면은 체중은 많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만큼 체력도 감소하기 때문에 아빠인 나 플레이어가 이렇게 상태를 봐가면서 계속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생각보다 해야 될 게 많죠? 네, 해야 됩니다. 여기서 까딱 잘못했다가는 우리 딸의 상태가 바뀌어요. 딸이 평소에는 보통 상태예요. 그냥 가만히 얌전하게 있는데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이렇게 힐끗 웃어요. 그게 너무 귀여워요, 정말. 윙크하는 모습이 다들 남자 플레이어분들은 보면서 아이고 진짜 우리 딸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거꾸로 딸이 매력이 너무 높아. 그럼 딸이 약간 요염하게 이렇게 매력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아기 때는 그때 귀엽거든요. 그래서 좀 나이가 먹으면 볼륨감이 생기니까 그때는 정말 섹시한 포즈를 하더라고요. 또 딸이 살이 좀 많이 찌면은 점점 이렇게 붙어요. 이미지에서. 그래서 비만이 돼서 본의 아니게 입을 수 있는 옷도 한정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게다가 거기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딸이 감수성이나 도덕심이 너무 높거나 낮잖아요. 그러면 집을 나가요. 흔히 말하는 가출. 그래서 이거 게임 해보신 분은 알 거야. 진짜 열심히 잘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가출하면은 그냥 그대로 한 달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기어코 올려놓고 그 능력치가 다 떨어져. 그때 이제 빡 도는 거지, 한마디로. 그나마 가출은 괜찮죠. 스트레스가 너무 높게 쌓이면 딸이 아픕니다. 그러면 환자복을 입고 아무런 일정도 하지 못하거든요. 거기서 더 쌓이면 딸이 병에 걸려 죽고 말게 됩니다. 딸이 아프거나 불량해지지 않게 우리 아버지 플레이어들이 열심히 교육하고 휴식도 하면서 아이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 주셔야겠죠. 아이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교육, 아르바이트, 그리고 딸이 무사서행을 떠나고 휴식까지 취하는 거를 골고루 아버지 플레이어가 조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 게임을 하는 중간에 이제 딸이 친구가 생기기도 하고 라이벌이 생기기도 하고 남자친구가 생기기도 해요. 신기하죠? 그때 이제 아빠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딸의 루트가 많이 바뀌죠. 여기서 꿀팁. 한 달에 한 번씩 딸이 요 시대 때는 왕궁 시대거든요. 그래서 성에 놀러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에 1월에
딱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청년무관이라고. 그 사람을 꼭 만나야 돼요. 공약을 위해서는. 왜냐고요? 이거 게임 해보신 분은 알 거야. 1월에 청년무관을 계속 만나야 돼. 왜냐? 이 사람이 왕자입니다. 게임 제목이 뭐죠? 프린세스 메이커죠. 네, 우리는 딸을 공주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요 청년무관을 공략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래도 엔딩이 딱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직업이 약 100개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정말 많죠. 그리고 2에서 특이한 성적은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엔딩이 따로 있고 결혼 엔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업이 법사 아니면은 그냥 알바생이더라도 결혼은 왕자랑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랑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게임하실 때 많이 좋아하시는 엔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 당연히 공주 엔딩이죠. 이게 프린스 메이커니까 당연히 공주가 짱이지. 근데 그건 일단 결혼 엔딩이잖아요. 그럼 직업 엔딩엔 뭐가 있을까? 여왕입니다. 여왕. 퀸. 운이 보면 공주보다 더 높은 엔딩인 거죠. 근데 이 여왕 엔딩이 왜 만들기 어려우냐? 모든 능력치가 일단 500은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모든 능력치가 500이 넘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흔히 이제 인터넷에 이 게임 덕후들은 흔히 에디터라고 하죠. 치트키를 안 쓰고 모든 파라미터를 999를 찍을 수 있냐 없냐로 좀 말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작년에 어떤 분이 찍었어요. 와,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다른 엔딩도 많습니다. 머리가 좋으면 박사가 되기도 하고요. 신앙심이 높으면은 대주교가 되기도 하고, 또 신앙시가 너무 높건데 좀 지능이 어느 정도 낮으면 수녀가 되기도 합니다. 전사 등급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똑똑하면 장군이 되겠죠? 하지만 머리가 좋지 않으면 그냥 용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위병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도덕성이 너무너무 낮으면 딸이 현상금 사냥꾼이 되기도 합니다. 마법을 쓰는 경우에는 마법 용사가 되기도 하고 마술사가 되기도 하고요. 마법에 관심이 없으면 사교는 어떨까요? 사교 능력이 좋으면은 귀부인이 되기도 하고 돈 많은 부호의 아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력이 너무 없거나 도덕성이 낮으면 그냥 진짜 흔히 말해 첩 그렇게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설거지 같은 가사를 잘하면 신부 수업 코스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거나 춤을 잘 추면 작가, 화가, 무용수로 빠지기도 하고요. 또 이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도전하는 엔딩이 있습니다. 바로 마왕입니다. 아까 딸이 하늘에서 온 애기라고 했죠? 그런데 얘가 악한 기운이 너무너무 많으면 이제 악마의 수호를 받아서 마왕이 되기도 합니다. 또 마왕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덕성이 너무 낮거나 업보가 많으면 깡패가 되기도 하고요. 사기꾼이 되기도 합니다. 직업은 그렇더라도 결혼은 별개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결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자랑 결혼하는 오리지널 엔딩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왕자랑 결혼을 못했다. 그러면 다른 루트 많습니다. 딸을 같이 있었던 집사였던 큐브랑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까 업보가 많으면 마왕이 될 수도 있다 했잖아요. 업보가 엄청 높진 않지만 매력과 기품이 많으면 마왕이랑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선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아빠랑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도스게임 때는 이게 잘렸어요. 우리나라 정서랑 맞지 않다고. 물론 지금 윈도우 버전이라던가 스팀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버전도 아버지 엔딩은 삭제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엔딩을 직접 보신 분들은 불법 다운로드? 이런 철컹철컹? 이거 경찰서 같이 가야 돼? 여러분은 어떤 시대 때 버전으로 게임을 하셨나요? 저는 옛날에 도스 때부터 했어요. 네. 도스 때 하다가 윈도우로 넘어가서 윈도우에서 했거나. 근데 윈도우판은
상당히 오타랑 오류가 많았어요. 그리고 가이낙스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여기가 원래 약간 야시시한 일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좀 아이들이 많이 헐벗은 CG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다 싹둑싹둑 잘라서 게임하신 분들은 조금 김이 샌다고 해야 되나? 예, 우리나라 초창기 윈도우판은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2016년 9월에 스팀이라는 게임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발매를 했습니다. 텍스트 번역도 새로 해가지고 지금은 오류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성도 옛날 도스랑 윈도우 때는 한글 음성이 나왔는데 일본어 음성만 된다고 하고요. 혹시 지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스팀 사이트 게임 스팀이라고 검색하시면 그 사이트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저렴한 비용으로 다운받아서 즐기실 수 있으세요. 그 외에 다양한 소소한 TMI, too much information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딸 옆에 항상 있는 집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집사 이름은 큐브입니다. 큐브는 프린세스 메이커 시리즈에서 정말 많은 인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게임의 집사는 큐브라는 공식이 성립될 정도거든요. 그런데 큐브보다 더 화제가 된 정보, DD 파일입니다. 윈도우에서는 드레스 폴더라고 하겠는데 이거 듣는 남자분들 이거 프린세스 메이커 해봤으면 내가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DD 파일이 뭐냐면은 도스 어떤 프로그램 들어가서 이 파일을 삭제하잖아요. 그러면은 게임 켰을 때 딸의 옷이 없어요. 내 딸의 옷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 그러니까 좀 적나라한 몸매가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놈의 남자들이 그거 좀 몸 좀 보겠다고 그때 당시 그때 혈기왕성할 때니까 그랬겠죠. 스팀 버전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옛날에는 머리, 옷 이렇게 나뉘었다면은 지금은 얼굴, 옷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 파일을 지우면 얼굴까지 싹 다 날아가다 보니까 게임 진행이 안 되겠죠. 요새 분들은 루트가 다양하니까 굳이 이게 없으셔도 괜찮으시겠죠. 원체 유명한 게임이다 보니까 네이버 웹툰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선아래 작가님이 그리신 날미 사는 이야기에서도 한번 재밌게 나온 적 있고요. 세리라는 웹툰 작가님 이야기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기가 있었다는 거. 인터넷 게임뿐만 아니라 카카오 게임, 모바일 게임으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 캐릭터는 좀 달라도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갔겠어요.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딸을 8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우고 독립할 때 딸이 읽어주는 편지를 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딸이 아빠는 어떤 일을 했었고 나는 이런 걸 느꼈었다.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나는 항상 아빠의 가르침에 너무나 고맙습니다. 라고 쓰는 이 편지를 보면 처음 엔딩을 볼 때는 눈물이 막 그렁그렁해요. 정말 내 딸을 보내는 것 같고 내가 좀만 더 잘해줄걸 이 생각이 들다가 엔딩을 여러 번 보잖아. 그러면은 처음에는 딸을 되게 좋은 캐릭터를 만들고 그 다음엔 딸을 완전 타락시키는 캐릭터로 만들고 이게 아빠면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근데 좀 다양한 엔딩 좀 보겠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은 어떤 프린세스 메이커 엔딩을 보셨나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엔딩도 많이 본 것 같은데 혹시 나만 겪은 것 같다는 엔딩 있으면은 댓글에 바로 적어주세요. 그럼 저도 보고 추억에 다시 빠져들 테니까 여러분도 프린세스 메이커 꼭 생각해주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게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는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가는 줄 몰랐네요. 벌써 제가 요 사생활을 한 지 6번의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시간도 2달이나 흘러버렸고요.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사생활 코너는 잠시 8월 한 달 동안 중단하려고 합니다. 요게 끝나는 건 아니고요. 9월이 되면은 제가 다시 들고 올 테니까 그때 더 듣고 싶은 이야기나 썰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8월에는 제가 좀 새로운 저랑 지금 조금 다른 모습의 진중한 컨텐츠를 들고 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많이 기다려주세요. 재밌으실 것 같다고요?
그럼 다음에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너무 감사드리고 나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다음 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구를 완전 공략하는 그날까지 지구 책방 여행마을이었습니다.